단순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실정에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마약 드라퍼로서 운반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은 물론 최종적으로도 수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대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고자 엄격히 대응하고 있어 마약류 관련 조직 역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시그널을 병행하여 마약 매매를 하고 마약 구매자에게는 과거 구매 내역을 인증받는 등으로 검증된 매수자에게만 마약류를 판매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밀수 방식 역시도 해마다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량의 마약을 포장지 서류 봉투에 얇게 깔아서 숨긴다거나 관련 없는 1, 2차 수령자를 거치게 하는 등 수법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마약 공급업자들이 답례품으로 쓸 디저트를 대량 주문하고 제과점 업주에게 포장지는 따로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알리는 방식으로 포장지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약 밀수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포장을 맡기는 등 간접적으로 연루시켜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도치 않게 마약 밀수나 운반에 관여하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검거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약 운반책은 대개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이후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구치소에 구금될 여지도 있습니다. 마약 운반책으로 검거되었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긴급 체포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전달받은 가족은 가능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경찰서 유치장 접견과 경찰 조사 동석을 요청해 피의자 혐의 방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량이 결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마약 운반책 드라퍼는 단순 매수자에 비해 몇 배 이상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운반책 형량은 가담 정도와 경위, 드라퍼로 근무한 기간, 운반책 역할로 얻은 수익금 등에 따라 달라지며 유통시킨 양이 많다거나 가담 정도가 깊다고 판단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운반하였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운반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류를 운반한 경우라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어온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수를 하는 것은 해외에서 국내로 약물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했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간혹 본인이 운반하는 물건을 그저 귀중품이나 깨지기 쉬운 물품으로 알았을 뿐 마약인 줄은 몰랐기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초범이고 실제 이를 투여 및 흡연한 것도 아닌 단순히 운반만 했으니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마약사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운반하는 것인데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기에 충분히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초범이라면 감형에 유리할까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는 유의미한 선처 요인이 되지는 못하며 개별 사안별로 유리한 양형사유는 무엇일지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령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한 기간이 짧으며 받은 수익금 역시 얼마 되지 않는 점, 본인이 운반한 마약류가 결과적으로는 매수자에게 전달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력한다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나의 혐의로 적용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마약 운반을 지시한 총책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운반책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 운반책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본인의 혐의보다 과장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책임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약 밀수 운반과 같이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사건이라면 공범들 간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추후 재판 단계에서 공범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반책은 마약류 범죄의 최전선에 나서는 만큼 적발 가능성이 높고 긴급 체포된 뒤 구속수사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체포된 뒤 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혼자 대응할 경우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마약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약 밀수 운반책으로 관여하게 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운우 마약류 대응센터의 조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